안녕하세요. 송지희의 맘맘 터치입니다. 예한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오늘도 또 우리 엄마 아빠들 위로가 필요하신 내용들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네. 저희 딸 나이랑 비슷한데 네. 똑같은데 저도 언젠간 이런 고민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셨구나.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9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딸들은 조숙중 안 오게 먹는 거 신경 많이 써줘야 한다는 말을 언니들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최근에 목욕을 시키면서 찌찌 부분이 예전과 달리 튀어나와 혹시 조숙중이 오나 하는 마음에 신경을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조숙중 검사 받기 전에 소아과에서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고 조숙중 검사가 필요하면 소견서를 써준다고 해서 소아과를 방문했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보시고 사춘기가 일찍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신장으로 보나 체중으로 보나 정상적인 발달 과정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굳이 조숙중 검사까지 하고 치료받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성장과 육체적인 성장에 차이가 생기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조숙중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아볼까 하는 생각이 올라오기도 하네요. 그리고 여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아이한테 성교육을 시켜줘야 할지 제가 요즘 그 부분에 고민이 됩니다. 제 눈에는 아직 어린 아이인데요. 신체 발달이 또래보다 빠르면 시선의식이 되지 않을까?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아이가 여자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떻게 말을 해줘야 할지 고민돼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네. 딸아이를 네.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이제 아이가 좀 성숙이 빠를 때, 네. 그쵸? 그러니까 성조숙중 이런 걸 또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성조숙중이라면은 이제 그 뭐죠? 발달이 좀 또래에 비해서 빨리 네. 일어나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이제 좀 빨리 그 분비가 돼서 이제 소위 말해서 아동기 어린아이 몸에서 이제 어른의 몸으로 변해가는 게 좀 빠른 거, 이른 거를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조숙중인가 아닌가를 이제 보려면 또래 아이들 발달을 보면서 아이가 그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보실 필요가 있고, 이제 여자아이들은 사실 좀 빠른 아이들은 초등 고학년만 돼도 네. 생리들을 막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여기도 이제 여자아이들은 조숙중이 안 오게 먹는 거 조심해라 그랬는데, 뭐냐면 이제 그 여자가요, 체중이 42에서 43kg 정도가 되면 피하 지방이 어느 정도 이제 쌓이고 네. 자궁이 이제 어느 정도 성숙을 해서 임신이 가능한 그런 몸이 된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그때 생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여자아이들 살찌지 않게 하려고 네. 운동 같은 거 많이 시키고 네. 그래서 근데 그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아이가 여기 엄마의 그 고민도 육체적인 성장하고 정신적인 성장, 육체적인 성장이 차이가 생기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로 그렇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정신적으로는 초등학교 지금 9살이면 2학년 정도인데 그렇죠. 저학년이잖아요. 네. 저학년인데 몸이 이렇게 막 성숙해 가면 그 어떤 부조화 때문에, 그다음에 또래 아이들을 볼 때 어때요? 또래 아이들은 아직은 다 어린아이, 아동의 그렇죠. 몸인데 네. 본인 벌써 뭐 좀 가슴이 부풀고 그러면 거기서 뭔가 좀 아이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하여튼 또래하고 비슷하게 성장 발달해 가는 게 되게 중요하죠. 네. 그리고 또 아이들이 너무 또 성의 성숙이 또 늦어도 아이들이 또 위축되기도 하거든요. 나는 왜 음. 이렇게 네. 느릴까? 뭐 이런 그러니까 거죠. 거기에서 네. 오는 고민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연구가 있느냐면 이게 남자 여자아이 좀 다른데 여자아이들은 또래 아이에 비해서 성적으로 성숙이 빠를 때 네. 오히려 아이들은 위축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다음에
뭔가 열등감이 생기기도 한다고 해요. 오히려 빠르면. 빠르면. 네. 네. 근데 반대로 남자아이들은 어,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성숙이 늦을 때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다음에 열등감이 생기기도 한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성의 호르몬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아이가 좀 성조숙증이 아닐까라는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는 건데 뭐 병원에서는 뭐 검사 안 해도 된다. 정상적인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다.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잖아요. 발달이 좀 빠른 사람이 있고 늦은 네.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얘가 저학년 때 만약에 저학년 때 생리를 한다거나 네. 하면 얘가 조금 그 정말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성장은 성장대로 해 나가되 먹는 거 있잖아요. 너무 기름진 거 네. 그런 거 좀 주의하고 그다음에 너무 얘가 신체적으로 좀 활동하는 거를 싫어하나를 보셔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게. 네. 네.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비만해지지 않도록 하는 거 그건 좀 엄마가 도와줘야 되는 환경적인 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생물학적으로도 우리 이렇게 왜 나무들 네. 공원에서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소나무에 솔방울이 엄청 많이 이렇게 맺혀 있는 그런 나무들도 보게 되는데 네. 그게 그렇대요. 그러니까 솔방울이 지나치게 많이 이렇게 열려 있는 그런 소나무가 많은 곳은 환경이 별로 안 좋은 데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물학적으로 여기가 환경이 오염되어 있거나 환경이 청정하지 않은 데서는 어때요? 생물들은 뭐죠? 자손을 번식하는 게 가장 일차적인 목표잖아요. 네. 자기 자손을 퍼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냐면 어떤 위협을 느낀대요. 자기들이 죽을 것에 대한 위협을 네. 느껴서 매일 얘네들을 번식하고자 열매를 엄청 많이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인간도 뭐 우리도 생명체니까 성조숙증이 일어나는 거가 그게 있대요.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때. 불안정할 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엄마 아빠 부모 간에 너무 불화가 심하거나 얘가 자라고 있는 환경이 불안정하면 생물학적으로 뭐냐면 빨리 독립하려고 한대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독립하려면 몸이 빨리 커서 어른이 되어야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호르몬을 더 분비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성적숙증으로 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얘가 혹시 불안정한가? 네. 그리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면 어떻죠? 또 많이 먹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네. 제가 상담했던 한 아이도 6학년 여자아이가 6학년이었는데 네. 굉장히 뭔가 빠른 발달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리고 얘는 이제 식이 조절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식이 조절에 문제가 있는 아이였는데, 그러니까 몸이 너무 비만한 거죠. 근데 그 원인을 이제 봤을 때 얘가 동생들이 있고 하는데 어쨌든 스트레스가 많을 때, 네. 엄마와 상호작용이 잘 안 되고 엄마로부터 많이 야단을 맞고 위축이 되면 우리 어때요? 먹는 걸로 푸는 네. 가능성이 있죠. 네. 불안해가지고 예. 뭔가에 집착하게 되거나. 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뭐냐 먹는 거는 굉장히 감각적인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를 받았어. 너무 심리적으로 뭔가 괴로워. 근데 어때요? 먹는 것들은 감각적인 거에 딱 집중을 하다 보면 그때 잊어버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보니까 관찰을 해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막 먹는 거예요. 그럼 먹다 보면 몸이 비만해지고 몸이 비만해지니까 어떻죠? 몸 움직이는 게 좀 둔해지고 둔해지고 또 더 안 움직이게 그쵸.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얘의 정서적인 환경이 어떤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가 혹시 또 엄마 아빠가 가정 내에서 화목한가 네. 그렇죠. 그래서 가정이 뭔가 밝고 화목하고 대화도 많고 또 그 요즘에는 엄마 아빠들도 그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네.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지금 특히 이제 올해 이 코로나 전국에서 네. 정말 밖에 나가는 게 마음이 쓰이고 그래서 이게 자꾸 폐쇄적인 어떤 생활을 하다 보면 운동량도 부족해지고 그래서 확진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또 악순환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신체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엄마 아빠도 좀 뭐 야외는 괜찮잖아요. 폐쇄적인 데는 좀 마음이 쓰이지만 좀 날씨 좋을 때 야외에 나가서 좀 몸놀이 같은 거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땀을 내고 나면 기분도 상쾌해지고 네. 좋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초등학교 이제 2학년 9살 아이니까 지금은 엄청 몸놀이를 많이 할 때예요. 초등학교 아이들 보면은 굉장히 몸을 많이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네. 애들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근데 부모가 혹시 아이의 그런 어떤 몸과 신체적인 활동에 대해서 너무 많이 제약하고 있나를 보셔가지고 신체 활동도 많이 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은 정서적인 것도 건강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어떤 너무 빠른 이른 성장도 좀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환경을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때요? 저도 딸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네. 신경을 안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소아과를 저도 가본 적이 있었어요. 음. 아이가 왔는지, 왜냐하면 키가 큰 편이라. 근데 아, 이 사연에서도 신장으로 보나 체중으로 보나 정상적인 발달이라는 거 보니까 평균보다 아무래도 애가 크지 않았을까. 네. 네. 네, 보통 음. 성조숙증은 8세 미만 그 음. 기준을 보더라고요. 8세 미만, 만 8세 그것도요. 네. 근데 만 8세인데 만약 이 아이가 만 8세 뭐 이후다. 그러면 이거는 조숙증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만 8세 이전이면은 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네. 만 8세도 아닐 수도 있고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라 하셨으니까 일단 엄마가 그렇다면 아이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주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뭐냐면요. 몸에 대한 자존감이 되게 중요해요. 자기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네. 그래서 혹시 아이가 자기 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를 보셔서 자신의 몸에 대해서 초동 시기는 특히 자신의 몸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몸 신체상 있잖아요. 그게 건강해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자기 몸에 대해서 너무 위축이 되어 있다거나 자신감이 없다거나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눠주시고 네. 사람마다 성장의 속도가 있는 거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선생님 말 들어봤을 때도 절대로 넌 성조숙증이 아니야. 그렇게 하고 이제 엄마 아빠도 어린 시절에 성장 발달이 어땠나를 보셔서 네. 엄마 아빠가 좀 성장 발달이 빨랐다면 빨랐대요. 아이도 네.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뭔가 위축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체격이 작은 사람도 있고 체격이 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체격이 작은 사람도 작은 사람 나름대로 또 성장 발달을 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체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부모님이 그것을 잘 대화를 나누시고 아이를 그런 부분을 갖고 지나치게 걱정을 많이 한다거나 불안해한다거나 하지 않는 거 그게 네.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럽게 네. 그냥 여자가 되는 그 몸에 네. 과정이 있다라는 거를 아이한테 잘 음. 얘기해주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의 이러한 막연한 불안이 아이에게는 또 심리적인 또 불안을 더 줄 수도 있으니까 사람은 다 아롱이다롱이 다르잖아요. 체격이 큰 사람, 작은 사람 다 어울려 살아가는 건데 엄마가 너무 지나치게 이 부분을 염려하고 있나를 살펴보셔서 아이와 함께 또 긍정적인 상호작용해 나가시기 바랍니다.